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올리게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PG를 준비했는데 박스가 유독 크네요. 바로 PG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넥스 준비해봤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리뷰인데 간만에 PG 페넥스가 아니라 간만에 유니콘을 보니까 뭐랄까 감회가 새롭네요. MG 만들었을 때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합니다. 기존의 유니콘 박스와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색깔은 금색이다 치더라도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유니콘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일반 1호기의 한 2배 가까이 돼요.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페넥스의 모습까지 아주 인상적이죠. 뒷면은 다른 유니콘들과 동일하게 이제 유니콘의 이름만 딱 써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박스의 디자인은 같으나 색깔과 그리고 얼굴 그게 다르다, 그리고 두께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웹 한정판으로 발매되어서 일단 예약은 2016년 11월쯤부터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발송을 한 상품이죠. 그 뒤로도 수시로 인기가 너무 좋았는지 수시로 재판을 하면서 판매가 되어 온, 지금까지도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웹 한정판입니다. 뭐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할 말은 없긴 한데, 일단은 가격은 40,000원입니다. 엄청나요. 일반판 유니콘 20,000원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코팅 면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2배로 그대로 뛰면서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국내에서 정가로 480,000원에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친구긴 합니다. 휘둥그레지죠. 눈이 그냥 막 엄청 돌아가요. 막 와 대박이에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물건은 좋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페넥스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유니콘과 같은 부분은 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베이스에 LED 유닛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LED 유닛은 별매라는 것.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코팅, 컬러겠죠. 1호기와 2호기와는 다른 전혀 다른 이 금색의 엄청난 광택과 코팅. 이 앞에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쓰러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면적들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코팅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저도 좀 만지면서 좀 놀랐는데요. 굉장히 좀 이쁘다. 볼수록 이쁘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1, 2호기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1, 2호기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컬러감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하얀색과 검은색 사이에 굉장히 빛나는 금색이라는 거는, 이거는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마 다른 PG들과 놓고 보더라도 그 존재감 하나만큼은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정도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앞에 두니까 되게 듬직하네요. 든든한데 그냥 세상 다 가진 기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확 하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런 느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씨, 왜 이렇게 듬직하냐. 대박. 이렇게 HG와 MG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MG도 코팅이었는데 굉장히 좀 밝은 톤의 코팅이었어요, 골드가. 근데 좀 진해진 컬러로 바뀌면서 확실히 좀 존재감 자체가 좀 달라진 느낌은 있습니다. MG 때 지금 보니까 색깔이 미묘하긴 하네요. 되게 좀 물 빠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네. 와, 진짜 코팅이 잘 되긴 했네요. 색깔이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요즘에 이제 PG 페넥스에 대해서 코팅 이슈가 꽤 있어요. 이거는 지금 초기 거라서 2016년에 예약받던 당시 물건이라서 코팅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만, 근래 2018년 들어와서 예약을 받는 재판본은 이제 코팅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거는 이제 2016년 당시에 이제 예약을 받던 거다, 그거라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코팅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전시되어 있는 걸 봤을 때도 이 면적이 겁나 넓은 이 암드아머 부분에 이 코팅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페넥스 특유의 그 날개, 깃털 같은 느낌을 꽤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MG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PG도 역시나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1, 2호기랑 큰 차이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코팅 부분들 보면은 역시나 뭐 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깔끔하게 코팅을 해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베이스는 딱히 1, 2호기와 달라진 점은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이제 LED를 위한 케이블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 거라든가 밑에 보면 배터리 박스가 들어간다든가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백팩 같은 경우는 이 PG의 암드 아머를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조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통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립을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관절 각도도 정말 많이 움직여서 앞에서 봤을 때 일반 형태인 이런 거보다도 뒤로 완전히 뻗거나 회전을 시키는 등의 다양한 각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넥스 제가 따로 뭐 데칼을 붙이진 않았지만 일단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매뉴얼부터. 기존의 유니콘들도 그랬지만 이 친구는 더 화려합니다. 일단은 금색이다 보니까 상당한 그런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데칼 짜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코팅이라서 더 붙이기 싫었던 것도 있어요. 일단 코팅 위에 붙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습식 데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습기 때문이 나거나 등등등 뭐 몇몇 요인으로 인해서 마감제를 안 하면은 떨어져요. 잘못하면. 근데 저는 일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송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습식을 붙이고 나면은 마감제를 꼭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의 이 광택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데칼 작업 자체는 아예 하진 않고 그냥 보이는 걸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암드 아머 D는 미리 좀 떼놨습니다. 일단은 유니콘 1, 2호기와 같습니다. 일단은 2호기는 오히려 카라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1호기랑 똑같다고 해야겠죠. 고개가 돌아가는 거 여전히 뭐 잘 돌아가고요. 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드는 거라든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잡혀주는 게 유니콘의 특징이었죠. 일단은 어깨 부분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거,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뽑혀 나가는 것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LED 유닛을 집어넣으면은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기도 했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이용을 해서 타이트하게 상당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여전히 전지가동식 손을 사용하면서 뭐 기존의 유니콘들과 동일한 형태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허리가 회전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일단 베이스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 이상도 움직이기 힘든 게 허리 안쪽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LED 유닛을 위한 전선이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슴 부분은 앞뒤로 살짝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변신기구 때문이라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튼튼하게 그냥 고정을 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은 역시나 옆으로 뻗을 때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드는 거라든가 뒤로 드는 거라든가 역시나 큼직큼직하게 움직여줍니다. 그것도 좋지만 역시 고관절의 축이동 기믹이 특징이었죠. 고관절 앞부분에 클러치를 앞으로 당기고 나면은 클러치가 풀리면서 고관절 자체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계에서 클러치로 조여주면은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이었죠. 굉장히 이 부분 좋긴 한데 아무래도 LED 켜놓고 세워두면은 많이 쓰진 않는 기믹이긴 해요. 이 무릎은 역시나 이중관절로 뭐 경이로울 정도로 크게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면서도 안쪽에 무릎이 굽혀졌을 때 디테일도 놓치진 않았습니다. 꽤나 깔끔하고요. 그리고 뭐 페넥스가 됐다고 해서 내부 프레임까지 막 코팅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트함은 그대로지만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옆으로 꺾이는 각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모드 때도 여전하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이는 데에는 뭐 딱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빔 매그넘입니다. 유니콘의 기본 무장으로 활용이 되는 친구죠. 역시나 뭐 딱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서브 그립이 가동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납용 조인트가 있다든지, 그리고 팔뚝에다 수납하는 조인트가 있다든지, 빔 매그넘에 탄창이 빠진다든지요. 네, 이렇게 빠지는 탄창은 여분으로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허리 쪽에 당연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가 있겠습니다. 매그넘과 뭐 기본적으로 활용이 같이 되는 무장이기도 하죠. 일단은 PG답게 사이즈도 크지만 역시나 1호기랑 딱히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서브 그립이 가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뒤쪽에 역시나 탄창이 빠진다든지요. 뭐 기본적인 기믹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탄창은 허리 쪽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뒤쪽에 있는 백팩 수납용 조인트까지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백팩 수납용 조인트들, 매그넘이랑 바주카에 있는 이 조인트는 페넥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페넥스는 그 자리에, 수납하는 자리에 암드아머 D를 달기 때문이죠. 그리고 팔뚝에 빔 사벨 겸 빔 톰파가 수납이 되어 있죠. 백팩에도 수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백팩 거는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암드아머를 뺐다 꼈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PG 전용 빔 사벨 파츠가 들어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자, 이번엔 쉴드도 봐야겠죠. 암드아머 DE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멋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날개처럼 활용이 되는 친구기도 하지만 빼면은 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팔뚝에도 낄 수 있고요.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굉장히 화려한 컬러의 화려한 사이즈입니다. 때깔이 장난이 아니네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 벤시 노른이 사용을 하던 걸 갖고 왔는데요. 이 검은색과 금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질 정도로 좀 솔직히 말해서 광택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느껴질 정도로 얘는 유독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면적이 너무 넓어서 반사되는 것도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 멋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백팩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 조인트가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마개를 막을 수 있도록 정크 파츠로 이렇게 또 하나의 코팅 파츠가 남기 때문에 혹시 나는 그냥 쉴드로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파츠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벤시 노른대랑 동일한 이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팔뚝에도 장비 가능합니다. 이렇게 꼭 날개처럼 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뚝에다가 쉴드처럼 장비하는 것도 가능한데 박력이 장난이에요. 양쪽에 끼니까 와, 대박입니다. 박력. 쩔어. 그리고 지금까지 본 모든 무장들은 이제 뒤쪽에다가, 베이스 뒤에다가 전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암드아머 D 같은 경우도 수납은 되는데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전부 수납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화려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페넥스의 좀 부담감이 좀 덜어져 있는 그런 느낌? 또 살짝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특징 기믹! 특징 기믹. 역시 스타트는 유니콘 모드 상태에서의 LED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베이스 밑에 보면은 스위치, 배터리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스위치 온, 스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모드 스위치 한번 누르면 눈에서 빛이 점점점 들어오고요. 두 번째, 전신에서 파란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화려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모드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서서히 꺼져가는 LED를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페넥스만 볼 수 없죠. 기왕에 하는 거 다 봐야겠습니다. 모두 다 모드 스위치 하나씩. 하나. 자, 이렇게 눈만 불이 잘 들어오는군요. 초록색, 빨간색, 약간 연두색, 형광색으로 살짝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모드 스위치를 눌러서 전신에 불이 들어오게,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거기 파란색. 와우! 끝내주네요. 완전히 불을 소등을 하고 또 보도록 합시다. 멋나네. 멋나. 듬직하다. 든든하다. 야씨, 올겨울이 따뜻하겠구만 그냥. 멋있다. 괜찮네요 진짜. 이야. 자, 그럼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변형이 아니라 변신이죠.
변신하기 전에 피지 유니콘 같은 경우는 일단 백팩에서 LED 유닛을 달고 있다면 유닛까지 일단 빼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LED가 달린 상태에서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베이스를 최대한 올리신 다음에 살짝 내려서 한 칸 정도 내려서 클러치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발부터 커버를 들고 뒤쪽 발꿈치 그리고 발바닥 내려준 다음에 좌우에 있는 거 내려서 발 고정하고 좌우 커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클러치 올려서 발목 내리고 종아리 당겨서 고정해주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대기 무릎 올리고 안쪽에 있는 클리어 파츠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뺄 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살짝 이 무릎 커버를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꺾으세요. 그러면서 C형 파츠랑 고정을 해주시면은 얘 안 부러지고 C형 파츠 안 부러지고 고정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벅지 그대로 쭉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아까 스탠드 위치 때문에 발바닥이 딱 땅에 닿게 되죠. 허리까지 내려주면 완벽해져요. 자, 그리고 좌우에 스커트 그리고 뒤쪽 펼쳐주고 앞쪽을 이렇게 해서 커버를 위로 들어 올려 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관을 열어주고요. 네, 고관 열어준 다음에 허리 뒤쪽에 있는 클러치 살짝 풀어주면서 그리고 허리랑 가슴이랑 잡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허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체가 많이 무겁기 때문인데 허리까지 늘려주면은 뒤에서 고정하면은 좀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열어야겠죠? 열고 얘는 코팅이라 타이트하네. 엄청. 그 다음에 부속되어 있는 라플라스의 상자를 이용을 해서 안쪽에 있었던 어깨 쪽에 발칸을 들어 올려줍니다. 자, 다음에 어깨에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까먹었던 가슴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 기믹이기 때문에 아래 옆으로 살짝 당겨주면은 팔도 변신 끝. 머리 남았죠? 머리는 좌우에 그냥 볼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쫙 펼쳐준 다음에 머리 들고 쫙 커버 내리면서 들고 커버를 집어넣고 페넥스 같은 경우는 먼저 좌우로 벌린 다음에 벌리면서 앞으로 앞면을 밀어주는 게 좋아요. 살짝 벌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쫙 오케이. 그 다음에 볼 돌려주고 어때요? 참 쉽죠? 그 다음 백팩 페넥스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이 쉴드 프레임을 먼저 뗀 다음에 쉴드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펼치고 펼치면 쉴드도 백팩도 끝나고요. 암드아머 D 가장 멋있는 부분이죠. 가장 화려한 부분이고요. 위에 양옆 아래 양옆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사이코 프레임을 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X자로 사이코 프레임을 펼쳐준 다음 밑으로 쫙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펼쳐주면 암드아머 D 끝! 자, 이렇게 해서 페넥스 데이스토리 모델 완성해봤습니다. 예, 겁나 화려하다. 상상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지? 항상 그 하얀색 검은색만 보다가 갑자기 금색 코팅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30한 4, 5cm 되는 친구를 딱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갑작스레 그 보면 눈이 돌아가요. 돌려보면 너무 좋고요. 야,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다. 진짜 대박이네요. 이 정도는 돼야 또 역시 피지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일단 다른 데이스토리랑 또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나머지들과도 함께 놓아봤는데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꼈습니다. 그치만 역시 아까랑도 느꼈지만 듬직하다. 근데 아까보다 더 든든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올겨울은 따뜻하겠네요. 3개나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쵸? 크리스마스 트리는 켜봐야죠. 디스트리브도 봐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모드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서 온. 역시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한 번씩 또 한 번 누르면 사이코 프레이밍 온. 듬직하다. 야,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이 상태로는 뭔가 영상상으로는 뭔가 필이 빡 하고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대박. 진짜로. 좀 더 소등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모드 스위치 온. 눈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좋다. 강렬한 눈빛. 야, 유니콘 모드 때와는 또 다른 느낌. 이 멋진 느낌. 야, 진짜 정말 멋있다. 일단은 세 가지 컬러의 LED가 다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일단 눈도 화려하지만 보는 맛도 있네요, 확실히. 이 정도면은 진짜 멋지긴 하다. 멋지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네. 진짜 이쁘다, 진짜로. 야. 자, LED까지도 바뀌었다. 간단하게만 좀 상세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테나, 갈라진 안테나. 마치 이제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의 PG 유니콘들이 그랬지만 당연히 중간중간에 자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뿔을 덮었을 때 뭐 타이트하게 덮어준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 외형은 유니콘들과 동일합니다. 뭐 달라진 건 딱히 없을 거라고 보지만 프레임 컬러가 확실히 파란색, 진한 파란색, 완전 딥블루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덕분에 색상에 대한 그 뭐랄까 느낌이 기존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냥 주황색, 빨간색 이런 거보다도 너무 되게 좀 깊다라는 그런 깊은 색깔 그런 느낌이어서 사출색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암드아머 D 같은 경우는 펼쳐지고 나니까 많이 크네요. 뭐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콘 때처럼 쉴드처럼 한번 달아볼까요? 자, 이렇게 쉴드처럼 또 달아봤는데 이건 내력이 있네요. 이건 나름의 화려합니다. 와우. 이게 뭐 벤시랑 뭐 또 볼륨감으로 어찌 보면은 또 현 PG 유니콘 중에는 프라모 빼곤 최고잖아요. 와우. 야, 진짜 이것대로 멋있네. 괜히 굳이 등에 달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럼 콕피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는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열어주면 자, 내부 콕피트가 드러나게 되고요. 참고로 60분의 1 피규어는 뭐가 들어있느냐? 명경지수 모드에 버나지 링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 버나지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랄까 다른 캐릭터가 들어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버나지라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체인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체인드 내부의 사이코 프레임을 더더욱 드러내는 형태였죠. 기본적으로는 다리가 정말 화려했지만 일단 머리부터 차근차근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머리는 이제 마치 토끼귀처럼 이렇게 외장이 쏙 하고 올라오는 형태죠.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앞에서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페넥스 뿔이 워낙 커서 뭐 고래도 뭐 어느 정도. 자, 그리고 가슴 위쪽에 이렇게 커버를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해서 좀 당기면서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콕피트 좌우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 부분 잡고 밀어주면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이 되는 느낌과 겉부분의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 사이코 프레임 더 드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팔 쪽도 살짝 이렇게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이쪽도 팔에 사이코 프레임 드러나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완전 이렇게 개폐를 해주고요. 그리고 스커트도 밑으로 살짝 당겨주면은 이렇게 사이코 프레임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쪽 스커트도 밑으로 당겨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겨서 사이코 프레임 확장을 시켜줍니다. 자, 다리 쪽에 종아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제 사이코 프레임을 드러낼 수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위, 아래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안쪽도 바깥쪽과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안쪽까지 펼치면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목의 앞부분 살짝만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 내부 프레임이 여기도 살짝 아주 살짝 드러나게 되고, 이제 발목의 뒤쪽 부분도 플랩을 펼쳐서 이렇게 뒤쪽에 사이코 프레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면은 일단 본체는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백팩도 언체인드가 가능한데, 이게 중앙부를 잡고 밑으로 당겨주면은 여기도 이제 프레임이 더 드러나도록 이제 당겨집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나요? 버니어 안쪽도 코팅되어 있는 거?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듬직한 언체인드 3인방이 완성됐습니다. 펜엑스까지 놓고 보니까 역시 뭐 꽉 차네요. 화면도 꽉 차고 자리도 꽉 차고 눈도 꽉 차고 화려하다. 이 언체인드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확장이 된 느낌이라서 특히 하체가 많이 좀 화려하잖아요. 이 멋에 또 보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LED도 빼먹을 수 없잖아요. 켜봐야죠. 자, 그럼 켜보도록 합시다. 역시 눈이 겁나 빛나고요. 짜잔, 짠, 짜잔. 디스토리 모드 때와 비슷한 또 감동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만큼 살짝씩 이제 조금 더 빛이 더 나오는, 새어 나오는 것들이 존재를 하네요. 어깨라던가 스커트라던가 그런 부분이 유독 눈에 띄네요. 멋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PG 유니콘 건담 3호기 펜엑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뭐 어디까지 화려하려고 이렇게 PG까지 이렇게 풀 코팅으로 나왔을까요? 하지만 역시 가격적인 부담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만 엔이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선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지만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또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눈이 막 어디다 둬야 될까 막 겁나 화려해요. 야,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암드아머는 거의 반쯤 이제 거울 겸 해서 막 굉장히 코팅도 잘 되어 있어서 화려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뽀뽀시.